나이가 들수록 미처 보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둘씩 다시 바라보게 됩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나이 들면 외로워진다고. 또 누군가는 말합니다. 세상이 나에게서 멀어져 간다고.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비로소 나라는 사람을 온전히 만나게 된다고. 그리고 그 만남은 생각보다 훨씬 깊고 훨씬 아름다운 여정이라고.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인간의 대부분의 고통은 자신이 만들어낸 생각에서 비롯된다고. 우리가 늙어서 외로운 것이 아니라 젊을 때부터 붙잡고 있던 불필요한 기대와 비교, 집착들이 조용히 사라지는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인생 후반부로 걸어 들어가며 조금씩 배우게 되는 가벼움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짊어지지 않아도 되는 것들, 억지로 붙들 필요가 없어진 관계들, 그리고 마침내 우리 자신과 화해하는 법에 대해. 우리가 어릴 때는 온 세상을 손안에 넣어야만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더 많이 가져야 하고, 더 높이 올라야 하고, 더 인정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인생은 참 묘하게도 시간이 지날수록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많이 가질수록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덜 가지고도 괜찮아지는 것이 진짜 자유라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씩 내려놓고 정리하고 마침내 가벼워지는 경험. 그 과정에서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더 단단해지고 더 평온해집니다. 오늘 우리는 그 평온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혹시 당신도 요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요? 젊을 때처럼 뭐든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생각, 왜 이렇게 힘들게만 느껴질까? 예전엔 깊은 상처였던 일들이 이제는 그냥 그러려니 하게 되는 이유는 뭘까? 마음이 점점 가벼워지고 싶은데 여전히 놓지 못하는 게 많다. 이 영상은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당신의 마음에 아주 작은 여백 하나라도 만들어줄 수 있기를 바라며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나이를 먹어갈수록 후회가 많아진다고 말합니다. 젊을 때는 실패가 두렵고 나이가 들면 후회가 두렵다고 하지요. 하지만 철학자 몽테뉴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후회는 이미 지나간 나에게 말하는 마지막 인사일 뿐이다. 우리는 종종 후회를 너무 큰 죄처럼 다룹니다. 마치 후회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삶을 잘못 살아온 사람처럼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후회의 정체는 우리가 삶을 충분히 의미 있게 살고자 했던 흔적에 더 가깝습니다. 후회가 없다는 것은 오히려 그만큼 깊이 살지 않았다는 뜻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어떤 선택이 옳았는지 그르였는지 모릅니다. 알게 되는 순간은 언제나 선택이 끝난 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후회를 통해서만 자신이 살아온 길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후회를 반성된 고통이라 했습니다. 고통이지만 이미 지나갔기에 우리에게 지혜를 남기는 고통이지요. 그렇다면 후회는 정말로 우리가 버려야 할 감정일까요? 사실 아닙니다. 후회는 버려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리되지 않은 후회는 마음속에 오래 머물며 우리의 하루를 무겁게 만들고, 잘 정리된 후회는 앞으로의 삶을 가볍게 만들어줍니다. 당신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나요? 예전에는 상처였던 일이 나중에는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는 일이 된 적. 예전에는 잘못한 선택처럼 느껴졌던 순간이 돌이켜보니 오히려 지금의 나를 만든 계기가 된 적. 그때 우리는 깨닫습니다. 후회라고 생각했던 순간들이 사실은 삶이 우리에게 보내는 신호였다는 것을. 너는 이제 이런 선택을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성장했다 하고 말해주는 작은 신호.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그 말을 하지 말걸. 그 일을 시작했어야 했는데.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하지만 후회는 단순히 과거의 선택을 잘못했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후회는 우리가 지금이라도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증거입니다. 즉, 후회는 완전히 잘못된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라는 안내판일 수 있습니다. 빅터 프랭클은 말했습니다. 삶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의미를 발견하려는 태도이다. 우리는 후회 속에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비록 그때는 힘들었어도 지금의 나를 단단하게 만든 경험들. 비록 잘못된 길처럼 보였어도 그 길이 아니었다면 만나지 못했을 사람들. 비록 돌아가는 길이었어도 그 길에서만 볼 수 있었던 풍경들. 우리가 인생을 깊이 돌아볼수록 후회는 상처가 아니라 발자국이 됩니다. 그러니 이제는 당신도 자신에게 말해도 좋습니다. 그때의 나는 지금보다 조금 더 부족했을 뿐이다. 나는 그때 할 수 있는 선택을 했을 뿐이다. 그 선택 덕분에 지금의 내가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그 후회는 이미 절반 이상 정리된 것입니다. 그리고 후회를 정리하는 순간 우리는 조금 더 가벼워집니다. 조금 더 평온해지고 조금 더 단단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나를 원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 후회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후회는 당신을 약하게 만드는 감정이 아니라 당신을 더 깊고 더 단단한 사람으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후회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너무 많은 것들을 마음에 담아두며 살아갑니다. 좋았던 일도, 슬펐던 일도, 누군가의 한마디도, 내가 했던 작은 실수조차도 오래도록 붙잡아 두곤 하지요.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별일 아닌데도 신경이 쓰이고 누군가의 눈치를 보게 되고 작은 일에도 쉽게 지치게 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깨닫습니다. 마음은 담는 그릇이 아니라 비우는 그릇이라는 것을. 무언가를 자꾸 넣어두는 것이 아니라 필요 없는 것들을 조금씩 내려놓을 때 비로소 마음이 가벼워진다는 것을요.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것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을 바라보는 우리의 생각이다. 우리가 흔히 겪는 마음의 무거움은 대부분 생각의 무게에서 비롯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마음에 오래 남는 이유는 그 말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 말을 계속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을 곱씹고 해석하고 또 해석하고 그러다 보면 말 한마디가 몇 배, 몇십 배의 무게로 커져버립니다. 하지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정말 그 말은 내 마음속에 그렇게 오래 있을 필요가 있을까? 아마 대부분의 경우 답은 아니오일 것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반드시 이해받아야 하는 것도 아니고 모두에게 인정받아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분명해지는 사실은 우리가 행복해지는 데 필요한 사람은 몇 명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 많은 사람의 시선을 마음에 담아두며 살아갑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저 사람이 왜 저런 말을 했을까? 혹시 내가 무슨 실수를 한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은 우리의 에너지를 천천히 소모시키고 마음을 점점 어둡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남의 생각을 가볍게 여기는 법을. 그 사람이 잠깐 던진 말은 그 사람의 하루에서 스치는 생각일 뿐이고 그 말이 나에게 오래 머물러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 후반부로 갈수록 마음이 단단해지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과 그냥 흘려보내도 되는 것을 구분할 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가볍게 만드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내 것이 아닌 감정은 붙잡지 않는 것입니다. 누군가 화가 난 상태에서 말한 말은 그 사람의 감정일 뿐입니다. 그 감정을 내가 짊어질 이유는 없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나를 세웠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 불편해서입니다. 그 불편함을 내가 짊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갖게 되는 힘은 선택적 집중입니다. 어떤 감정은 들여보내고 어떤 감정은 들어오자마자 흘려보내는 힘. 그리고 이 힘을 갖게 될 때 비로소 마음은 가벼워집니다. 마음을 가볍게 만드는 두 번째 방법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바꿀 수 없는 일들이 존재합니다. 누군가의 감정, 누군가의 판단, 세상의 흐름, 시간의 속도. 우리는 많은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가지만 사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뿐입니다. 프랭클은 말했습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작은 공간이 있다. 그 공간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선택한다. 내가 바꿀 수 없는 일에 마음을 쏟는 것은 삶을 소모시키는 일입니다. 하지만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일에 마음을 쓴다면 삶은 훨씬 간결해지고 마음은 한결 가벼워집니다. 마음을 가볍게 만드는 세 번째 방법은 나 자신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타인을 용서하는 데에는 생각보다 너그럽지만 정작 나 자신을 용서하는 데에는 유난히 엄격합니다. 왜 그때 그렇게 행동했을까? 나는 왜 항상 부족할까? 이 나이가 되도록 왜 아직도 이 모양일까? 이런 생각들은 우리의 마음을 불필요하게 무겁게 만들 뿐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지금의 나는 그때보다 더 많은 것을 배웠고, 더 많은 것을 이겨냈고, 더 많이 성장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의 나를 지금의 내가 이해해줘도 되지 않을까요? 우리 모두는 그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지금의 시선으로 과거의 나를 판단하지 말고 조용히 이렇게 말해주면 좋습니다. 너는 그때도 잘했고 지금도 잘하고 있다. 이 말 한마디만으로도 마음은 놀라울 만큼 가벼워집니다. 마음을 가볍게 만든다는 것은 무언가 거창한 철학을 실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불필요한 감정과 생각을 조용히 내려놓고 내가 지켜야 할 것만 가볍게 안고 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마음의 평온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이 평온은 우리에게 무엇보다 값진 선물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사람이 줄어든다고 느낍니다. 젊을 때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만남들이 나이가 들며 하나둘 줄어들고 연락하던 사람들도 점점 멀어지고 어느 순간 문득 이제는 진짜 나 혼자구나 하는 생각이 불쑥 찾아오기도 하지요. 하지만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 고독을 전혀 다른 관점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고독은 뛰어난 사람들의 운명이다. 이 말은 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독은 우리가 외로워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성숙해질수록 불필요한 관계를 자연스럽게 멀리하게 되는 과정이라는 뜻입니다. 젊을 때는 다른 사람의 인정이 필요하고 누군가의 관심이 나를 가치 있게 만들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사람은 많을수록 좋은 것이 아니구나. 내 삶에 꼭 필요한 사람은 몇 명 되지 않는구나.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나를 지치게 하는 사람은 아무리 오래 알고 지낸 사이라도 내 곁에 둘 필요가 없다. 관계를 다시 정리한다는 것은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맞는 속도로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사람이 줄어드는 것이 슬픈 것이 아니라 그만큼 내가 나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났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프랑스 철학자 몽테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 속에 있을 때보다 혼자 있을 때 나는 더 온전하다. 이 말은 외로움의 찬양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기준이나 기대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진짜 나를 만난다는 뜻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이 말을 점점 더 깊게 이해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에 쉽게 상처받고 누군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신경 쓰고 얄팍한 관계들도 억지로 유지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억지로 이어가는 관계는 결국 나를 소모시키고 내 마음을 산만하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는 더 이상 모든 사람과 잘 지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몇 명의 소중한 사람들과 조용히 마음을 나누면 충분합니다. 이 깨달음은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어쩌면 그동안은 너무 많은 사람과 얽혀 있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말, 그들의 감정, 그들의 판단,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삶의 후반부에 들어서면 우리는 간결해집니다. 마음도 관계도 생각도 조금씩 정리가 됩니다. 나는 내가 지킬 것만 지키고 소중한 이들만 남기고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흘려보내게 됩니다. 이것은 도망이 아니라 성숙입니다. 그리고 성숙한 사람은 압니다. 모든 관계는 거리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너무 가까우면 다치고
너무 멀면 끊어지고 적당한 거리는 사람을 편안하게 합니다. 누군가와의 관계가 불편해졌다면 그것은 잘못이 아니라 거리 조절이 필요하다는 신호일 뿐입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관계의 거리를 조절하며 살아갑니다. 가까이 해야 할 사람, 조금 멀리 해야 할 사람, 영영 놓아야 할 사람, 그리고 어떤 사람은 다시 돌아오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관계의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그러니 불안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람이 줄어드는 것이 두렵지 않아도 됩니다. 진짜 관계는 사람의 수가 아니라 그 사람이 주는 평온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만나면 편안한 사람, 말하지 않아도 마음이 느껴지는 사람, 나를 억지로 꾸미지 않아도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당신의 관계는 이미 충분히 풍요로운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나를 가장 잘 이해해 줄 사람은 결국 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순간 인생은 훨씬 단단해지고 훨씬 가벼워집니다. 고독이란 우리 삶의 결핍이 아니라 우리 삶의 완성일지도 모릅니다.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조용하게,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깊게 흘러갑니다. 젊을 때는 늘 분주합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이루어야 하는지, 누가 나를 인정해 주는지, 삶을 경쟁으로 이해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깨닫습니다. 삶은 경쟁이 아니라 이해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게 됩니다. 사람이 왜 떠나는지, 왜 사랑이 변하는지, 왜 마음이 상하는지, 왜 기대가 무너지는지 이해하게 됩니다. 인생이란 결국 잡으려는 순간 멀어지고 놓고 나면 흐르는 것이라는 것을 프랭클은 말했습니다. 삶의 의미는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부여하는 것이다. 젊을 때 우리는 의미를 찾으려고 애씁니다. 누군가가 나를 존중해 주길 바라고, 세상이 나를 인정해 주길 바라고, 내 선택이 정답이길 바라고. 하지만 나이가 들면 알게 됩니다. 의미는 찾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의미는 아주 작은 데서 시작됩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느끼는 고요함.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스스로에게 건네는 짧은 위로. 오랜 친구와의 따뜻한 전화 한 통. 걷다 보면 문득 떠오르는 오래된 기억. 이 작은 순간들이 모여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됩니다. 우리는 거창한 목표가 있을 때만 의미가 생기는 줄 알았지만 삶의 의미는 대부분 사소한 순간 속에 숨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야 비로소 그 사실을 진짜로 이해하게 되지요. 그리고 이 깨달음은 우리의 마음을 평온하게 만듭니다. 평온함은 아무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문제가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상태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며 수없이 많은 문제와 마주합니다. 건강, 관계, 경제, 예상치 못한 사건들. 하지만 평온함을 가진 사람은 문제를 피하지 않습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자신에게 닥친 고통을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드는 재료로 삼는다. 이 말은 삶을 바라보는 가장 깊은 태도 중 하나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그 일을 어떤 태도로 받아들였느냐입니다. 삶의 후반부를 평온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완벽한 삶을 꿈꾸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지금 이대로도 충분하다. 부족한 나도 이것도 나다. 이 태도는 삶의 상처와 후회와 흔들림을 모두 끌어안고도 평온히 미소 지을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우리는 살아오며 너무 많은 역할을 맡아왔습니다. 누군가의 부모로, 누군가의 자식으로, 누군가의 배우자로, 누군가의 직원으로.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 역할들이 조금씩 내려놓아집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나라는 한 사람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묻게 됩니다. 나는 어떤 삶을 원했을까? 무엇을 할 때 행복했을까? 이제 남은 시간은 어떻게 쓰고 싶을까? 이 질문들은 두렵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질문들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많은 것이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거꾸로입니다.
나를 위한 시간은 점점 늘어납니다.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는 시간, 나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시간. 이 시간들은 우리가 인생 후반부에 얻게 되는 아주 소중한 선물입니다. 평온함은 바로 이 시간들 속에서 자라납니다. 그리고 이 평온함은 젊은 시절에는 아무리 노력해도 얻을 수 없는 삶의 깊이입니다. 이제 우리는 알게 됩니다. 평온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순간에 시작된다는 것을. 행복은 크게 변한 미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조용하고 사소한 현재에서 피어난다는 것을. 그리고 의미는 누군가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루하루 쌓아 올리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삶의 후반부는 끝이 아닙니다. 삶의 후반부는 비로소 진짜 나로 살아가는 두 번째 시작입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속도로 살아갑니다. 빠르게 가는 사람도 있고 천천히 가는 사람도 있으며 가다가 멈추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누가 더 멀리 가느냐가 아니라 누가 자신의 길을 걷고 있느냐입니다. 지금 당신이 걷고 있는 이 길도 누가 대신 걸어줄 수 없는 오직 당신만의 길입니다. 어떤 날은 후회가 밀려오고 어떤 날은 마음이 무겁고 어떤 날은 괜히 모든 것이 버거울 때도 있지만 그 모든 순간들이 모여 지금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을수록 세상은 조금씩 조용해지고 관계는 간결해지고 마음은 단단해집니다. 이것은 잃어버리는 과정이 아니라 채워지는 과정입니다. 불필요한 것들이 사라지고 정말 필요한 것들만 남는 과정.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자신과 화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의 나도 괜찮다. 나는 이만큼 잘 살아왔다. 앞으로의 시간도 나답게 살아가고 싶다. 인생은 누구에게나 한 번뿐이지만 그 한 번의 삶은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의 삶에도 그 조용한 다시 시작이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당신의 시간 속에서 평온을 찾을 수 있기를. 당신의 하루가 조금 더 가벼워지고 조금 더 따뜻해지기를.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의 남은 삶이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보다 더 깊고 더 단단하고 더 아름답기를. 오늘도 잘 살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당신은 충분히 잘 해내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